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건강도 안 좋아지고, 직장에서도 젊은 친구들이 치고 올라오고, 가정에서도 다양한 이유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 친구들을 만나며 공허함을 풀려고 하지만 다시 집에 들어오면 공허함이 여전히 안 풀립니다. 또한 이런 인간관계를 통해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친구가 필요 없는 이유. 오늘의 지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다. 우리는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여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지 않는다. 대신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고 그에 따라 삶의 결정을 내린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더욱 명확히 인식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기 발전의 방향을 설정한다.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된다. 또한 자기 이해의 심화는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더 건강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해준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더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며 타인의 말과 행동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한다. 이는 인간관계에서의 오해와 갈등을 줄이고 더 의미 있는 연결을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기 이해가 깊어지면 우리는 또한 삶의 목표와 방향성에 대해 더 명확해진다. 우리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삶의 중요한 결정들을 내린다. 이는 우리가 자신의 열정을 따르고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게 만든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더 충족감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자기 이해의 심화는 또한 우리가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다루는 방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인식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전략을 더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이는 우리가 삶의 도전에 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주며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더 강해지게 한다. 마지막으로 자기 이해의 심화는 우리로 하여금 삶의 작은 순간들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게 해준다. 우리는 자신의 취향과 선호를 더 잘 알게 되고 이를 반영한 작은 즐거움들을 일상에서 찾아내게 된다. 이는 우리의 삶을 더 풍부하고 만족스럽게 만들어준다. 두 번째, 가족과의 깊은 유대.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가족과의 관계가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점점 더 깨닫게 된다. 부모님과의 대화는 더욱 깊이 있고 의미 있는 것으로 바뀌며 배우자와는 서로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게 된다.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단순히 부모의 역할을 넘어 서로의 삶에 대해 더 깊이 공유하고 이해하는 사이가 된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가족과의 유대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이 관계들을 깊고 의미 있게 만드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게 만든다. 가족과의 깊은 유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통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우리는 가족 구성원 각자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서로를 경청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게 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갈등을 건강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배운다. 가족 간의 소통이 원활해질수록 우리는 더욱 끈끈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며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깊어진다. 또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가족과의 깊은 유대를 만드는 데 중요하다. 일상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시간은 단순한 취미 활동을 공유하는 것에서부터 함께 여행을 가는 것 또는 가족 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지는 것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공동의 활동과 경험은 우리가 서로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함께 추억을 쌓는 기회가 된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가족 관계에서의 역할 변화를 경험하기도 한다.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는 부모님을 돌보는 책임을 맡게 될 수 있다. 이는 우리에게 부모님과의 관계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게 하며 가족으로서의 소중함과 책임감을 더욱 느끼게 한다. 자녀가 성장하고 독립적인 개인으로 성장함에 따라 우리는 그들과의 관계에서 친구이자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역할 변화는 가족 관계에 새로운 차원을 더하며 서로 간의 유대를 더욱 깊게 한다. 세 번째, 사교적 에너지의 변화. 나이가 들어가며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에너지의 변화를 경험한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신체적인 에너지의 감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우리의 욕구와 선호가 변화함을 의미한다. 한때는 다양한 사회적 모임이나 파티에서 즐거움을 찾았던 우리가 이제는 조용한 시간을 더 선호하게 되며 깊고 의미 있는 대화에 더 가치를 두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인간 관계에서 무엇을 중시하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성찰을 반영한다. 우리는 더 이상 많은 사람들과 얕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에너지를 소비하기보다는 소수의 사람들과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하는데 더 큰 가치를 두게 된다. 이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감에 따른 변화가 아니라 인생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와 성숙의 결과이다. 사교적 에너지의 변화는 우리가 사회적 상황을 선택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더 이상 모든 사회적 초대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며 자신에게 진정으로 의미 있는 활동이나 모임에만 참여하게 된다. 이로 인해 우리는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며 자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더욱 명확하게 인식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대인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소통과 교감이 필요하다. 우리는 더욱 경청하는 법을 배우며 상대방의 말에 깊이 공감하려 노력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며 관계의 질이 향상된다. 나이가 들어가며 사교적 에너지가 변화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관계를 통해 의미와 만족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더욱 잘 이해하게 된다. 결국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보다 성숙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을 준다. 우리는 더 이상 수많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으며 대신 깊고 의미 있는 몇몇 관계에 집중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네 번째, 우정의 질에 대한 재평가. 나이가 들수록 우정의 질에 대한 재평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 된다. 우리는 인생의 여정을 걸으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관계를 맺게 된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양보다는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관계를 재평가하기 시작한다. 이는 단순히 친구의 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깊게 다지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진정으로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소수의 친구는 삶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기쁨을 공유할 때 더 큰 가치를 발휘한다. 이러한 친구들과의 관계는 우리에게 안정감과 행복을 제공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반면 많은 수의 지인과의 얕은 관계는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 이는 양적인 관계가 항상 우리의 정서적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우정의 질을 재평가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의 솔직한 대화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종류의 관계가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더 잘 이해하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깊게 할 수 있다. 또한 우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시간을 내어 친구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에서부터 서로의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지를 표현하는 것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진정성 있는 관심과 배려는 우정을 깊게 하고 서로 간의 신뢰를 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나이가 들면서 우정의 질에 대한 재평가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추구하는 깊이와 진정성을 반영한다. 우리는 더 이상 수많은 사람들과 얕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 대신 우리는 소수의 사람들과의 깊고 의미 있는 관계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삶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발견하게 되며 자신과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 5번째, 생활의 바쁨과 우선순위가 변한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생활은 점점 더 바빠진다. 직장 생활에 대한 압박, 자녀 양육의 책임, 그리고 개인적 관심사에 대한 추구 등은 우리의 시간을 매우 소중한 자원으로 만든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결정은 더욱 신중하게 이루어진다. 우리는 종종 친구를 만나는 것을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게 되며 이는 관계에 있어서 무의식적인 재평가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만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진정으로 중요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욕구는 우리로 하여금 더 창의적인 방법으로 시간을 활용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짧은 전화 통화나 메시지를 통해 소통을 지속하거나 일정을 조정하여 중요한 순간에는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관계를 유지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균형을 찾아간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우정과 관계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된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관계는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들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고민은 우리의 선택을 더 의미 있게 만든다. 또한 이러한 고민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가장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하게 만든다. 결국 이는 우리의 개인적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더불어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양보다는 질을 추구해야 한다. 진정으로 의미 있는 소수의 관계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게 되며 이는 우리 삶에 더 큰 만족감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 우리는 더 이상 많은 사람들과 얕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 대신 우리는 자신의 삶에 진정한 가치를 더하는 사람들과의 깊은 연결을 추구한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우선순위와 가치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반영한다. 우리는 삶의 다양한 단계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배우며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친구를 만나는 일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날지라도 이는 우리가 관계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의미 있는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부이다. 오늘의 지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지혜들이 어떠셨나요? 나이 들어서 친구가 많으면 고독하지 않고 재미있게 인생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외롭다고, 지금 자존감이 떨어진다고, 친구를 많이 만나게 되면 상처로 돌아올 때가 있고, 다시 점점 외로움에 빠지게 되며 더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그렇기에 나이 들수록 친구들을 만나기보다는 책을 읽으며 교양을 쌓거나 영화를 보며 음악을 들으며 본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마음이 튼튼해야
친구를 만날 때도 흔들림 없이 좋은 인간관계를 쭉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시고 좋은 의견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가 솔솔 지혜솔솔입니다.